자, 이제 우리 몸을 챙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건강 플러스 시간이죠? 네, 한진아 원장과 함께 하는데요. 네. 자, 오늘은요, 낙상에 대한 위험성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고요? 네, 이제 낙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신체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낙상이라고 하는데요. 낙상의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행동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환경적 요인으로 빙판길에 낙상 사고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낙상에 관련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저는 낙상하면 단순히 이제 떨어져서 생기는 사고, 뭐 넘어져서 생기는 사고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요인이 다양하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먼저 개인의 그 건강상으로 마비가 있는 환자들 넘어지기가 쉽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지럼증이 있다든지 전신이 쇠약하다든지 근력이 없는 경우 넘어지기가 쉽죠.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이상 더 많이 낙상 사고가 나타나는데 흥미로운 것은 남성의 경우 심각한 부상이 생길 확률이 1.5배, 여성보다 오히려 더 크게 넘어지거나 심각한 손상이 오는 낙상 사고가 더 많다는 얘기죠. 빈도수는 여성이 더 많지만 음주와 관련해서도 총 낙상 사고의 7.8%가 음주와 관련된 낙상 사고, 즉 술이 취해서 넘어지는 건데 놀라운 것은 남성에게선 그 확률이 18.3%로 3배가량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음주와 관련해서 낙상하는 일이 많다는 얘기죠. 한 5분의 1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다음에 약물을 4가지 이상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 어지럼증이나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쉽고, 또 시력이 좋지 않으면 어디 걸린다든지 돌불이나 이 도로에 울퉁불퉁한 데를 못 보고 낙상할 확률이 높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때에는 뭐 겨울이다 보니까 빙판길이 너무나 많아서 저도 몇 번이나 미끌미끌 넘어질 뻔하다가 중심을 딱 잡은 적이 있었거든요. 겨울철에 유난히 낙상 사고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죠. 그러니까 통계조사가 있는데요. 추운 겨울 날씨와 관련해서 이제 2005년도에 조사된 종합병원의 낙상으로 인해서 입원한 환자들,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다친 분들이 많이 있겠죠. 무려 42,000명이 된답니다. 와, 겨울철에만. 그중에 11.2%가 빙판길이나 얼음, 눈 등의 미끄러운 지면에서 다쳤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 겨울철 도로나 야외, 그러니까 실내가 아닌 곳에서 낙상으로 인해서 응급실에 내원한 60세 이상, 그러니까 고령 환자들이죠. 이분들의 그 21.4%, 5명 중 1명이 얼음, 눈, 미끄러운 도로에서 넘어졌다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젊은 연령층은 일부러 미끄러운 곳을 찾아가죠. 놀려고. 스키, 보드, 스케이트를 즐기는데 사람들끼리 충돌하거나, 그렇죠? 뭐 낙상으로 인해서, 또 요새는 그 보드를 하면서 점프를 한다든지 하프튜브에서 묘기를 하다가 아주 심각한 부상으로 오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직장인들은 그걸 유의해야죠. 항상 우리가 겨울철에 늘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젊은 분들과 좀 나이 드신 분들 회복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이제 유연성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더 크게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뼈도 약합니다. 그래서 골절이 쉽게 발생하는데요. 청장년의 경우 골수 안에 혈액을 생성하는 적색 골수로 이렇게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노인의 경우 이 적색 골수가 점점 지방화돼서 황색 골수로 변하게 됩니다. 골절이 일어나면 이 황색 골수가 새 나와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뇌나 심장에 가서 맞거든요. 그러면 색전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러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노인은 이 회복하는 기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다리가 부러져서 한 달, 2달, 석 달 장기간 와상 생활을 하다 보면 전신의 기력이 쇠해서 면역력 저하라든지 욕창이라든지 다른 합병증들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낙상을 하게 되면 뼈가 좀 부러질 수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뼈가 부러지는 고통 너무나 좀 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낙상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부딪히니까 타박이 있을 수 있고, 골절, 뼈가 부러진다든지 출혈, 피가 나, 염좌, 관절을 삔다, 그렇죠. 그래도 통증이 수반되죠. 이런 증상들이 있고, 가장 빈번한 건 좀 끔찍할 수도 있지만 머리의 손상입니다. 넘어지면서 머리가 지면에 꿍. 가장 먼저. 그러면 두피가 찢어지는 열상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출혈이 나타날 수도 있고, 두개골이 함몰될 수도 있죠. 골절될 수 있고, 두개골과 뇌 사이에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뇌의 진탕, 흔들리면서 충격이 올 수도 있고, 뇌 혈관도 다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노인들 그 대퇴골두, 이게 고관절이라고 하는 거에 골두가 약간 오목하게 돼 있어서 넘어졌을 때 그 부분이 노인들 잘 풀어지거든요. 그럼 아까 그 황색 골수에 의한 그
혈관 질환들, 네.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넘어지면서 이제 지면을 짚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손목 골절 많이 부러져요. 그리고 염좌, 삐져, 손목이 퉁퉁 붓고 노인의 경우는 압박골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주저앉으면서 이 중력에 의해서 척추가 으스러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요. 노인들 그냥 딱 목욕탕에서 힘이 없으니까. 주저앉아가지고. 예. 예. 골절이 없는 경우에도 좌섬이라고 그래서 근육에 미약한 손상, 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나오지는 않는데 여기저기 아프고 어혈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어혈, 좌섬 이런 아주 미세한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그렇군요. 예. 아무튼 뭐 이게 남의 얘기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고 굉장히 심각한 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낙상이 근데 단순한 골절 말고 또 다른 병을 유발시키기도 하나요? 우리가 뇌졸중, 중풍이라고 할 때 뇌경색과 출혈이 있잖아요. 근데 출혈이 그냥 혈압에 의해서 출혈이 나타날 수가 있죠. 혈관이 터지면서. 그런데 외상,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뇌혈관이 터지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도 이 중풍이 올 수 있는 거죠. 네, 이 외에도 골절 후에 자 보세요. 여기가 불편하게 되면 그 주변 관절을 과사용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거기가 아플 수도 있고 왼쪽을 다쳤는데 오른쪽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또 오른쪽에도 아플 수 있고 이게 전신에 여러 증상들이 좀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요. 그래서 낙상 이제 넘어지자마자 바로 좀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치료 네. 방법들도 좀 알아볼까요? 흔히 이제 골절이 없으면 그냥 치부하기가 쉬운데 좌섬이라고 해서 근육에 미약한 어떤 밸런스가 안 맞는다든지 이럴 때 침 치료해줘서 균형을 맞춰주면 훨씬 빨리 나을 수가 있어요. 또 어혈이라고 하는데 혈액이라는 것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할 때 혈액이지 지 위치를 벗어났으면 이건 벌써 이물질이거든요. 혈종이라는 게 있어요. 혈관이 외력에 의해서 째졌는데 피가 새 나오다가 어느 조직에 이렇게 퍼지지 못하고 스며들지 못하고 고여요. 이게 덩어리지는 걸 혈종, 피 덩어리라고 하는데 이게 초기에 침 치료 열심히 하고 물리치료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부항해주면은 쉽게 풀어지고 네. 조직에 흡수가 되는데 그대로 두고 한참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오면은 굉장히 처치하기도 곤란하고 외과적 수술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좌섬, 어혈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치료를 바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치료 이후에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아예 다 났어 하고 또 다치잖아요. 예. 뼈가 다 붙었어.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는데 네. 그동안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이 그 전보다 약해져 있거나 있기 때문에 다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은 예전 같지만 몸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전신의 쇠약이나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자꾸 균형을 잃는다면은 가까운 한의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으면 낙상의 확률을 낮출 수가 있죠. 네. 요즘 같은 연말에 이제 음주로 인한 아까 남성 낙상의 약 5분의 1가량이 음주로 인한 거라는데 굉장히 위험한 게 아파트 계단에서 많이 굴러요. 떨어지죠. 그리고 굴러 떨어지고 안 보이는 곳에 지하에 왜 어두운 데 많이 가잖아요. 퇴근시에. 그런 데서 많이 음주 후에 미쳤어요, 저도. 예. 부를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런데 낙상 적절하게 좀 치료를 받고 나서 운동을 통해서도 상태를 호전시킬 수가 있을까요? 골절이 있으면 유합되는 동안 당연히 이제 운동이 제한되죠. 하지만 이제 골절 유합이 됐다고 이제 판단이 났을 때는 이제 근육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근육이란 게 한 일주일만 쉬어도 한 10%씩 감소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근력 운동을 가벼운 것부터 점점 해줄 필요가 있고 일부 골절이 있어서 고정을 하게 되면 관절의 가동각, ROM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줄어듭니다. 이거 잘 안 굽혀진다든지 안 펴진다든지.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제 유연성을 기르는 게 좋은데 이때 주의할 것은 너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상처가 나면 그 조직이 반드시 수축합니다. 네. 오그라들어요. 이걸 피려고 그러다가 다시 다치는 경우가 생기니까 피다가 아프다고 생각되면 거기서 멈춤 동작을 10초에서 30초 정도 해주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이 각은 늘어나거든요. 이거를 군대에서 다리 찢는다고 막 벽에다 갖다 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오히려 탈이 나기가 쉬우니까 부드러운 스트레칭, 멈춤 동작 이것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스트레칭이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사후 관리도 그만큼 중요한데 사실은 낙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조심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겠지만 좀 추천하고 싶은 방법들 어떤 게 있으실까요? 자, 낙상 사고의 60%가 실내에서 일어나는데요. 네. 네. 실내 사고의 95%가 집안에서 바로 내 집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원인이 미끄러운 바닥이에요. 화장실에서? 예, 욕실. 근데 보세요. 샤워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급히 나가다 보면 마루에서 미끈덩. 그렇죠? 마룻바닥만 젖은 게 아니라 내 발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또 실내가 어둡고 정돈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겠어요? 가다가 걸려서 부딪혀서. 넘어지겠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요.
요즘 겨울철에 빈번하게 이제 낙상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그 도로에 그 빙판이잖아요. 눈이 오거나 빙판 졌을 때는 신발을 약간 등산화 같이 접지력이 좋은 신발을 신고 요즘 제품도 나왔더라고요. 더신 같이 그 등산할 때 아이젠과 유사하게 신발 위에다가 미끄럼 방지 어떤 장치가 있는 장치들 네. 이런 것도 이용하는 게 좋고 보조 장치 그러니까 즉 지팡이라든지 등산용 스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낙상을 방지하는 게 좋고요. 자세는 최대한 낮추고 조심조심 걷되 양지 바른 곳으로 다니면 도움이 되겠어요. 태진 씨 같이 어둠만 이렇게 찾아다니면 자칫 낙상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는 게 같이 좋고요. 다니셨으면서 네. 마지막으로 저같이 이렇게 멋있어 보이려고 주머니에 손 넣는 분들 좀 멋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장갑을 갖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시면요. 장갑 끼고 주머니에 손 넣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장갑을 끼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반응이 느려지기 때문에 넘어질 때 정말 머리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치아라든지 아유 뭐 상상하기도 끔찍한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네. 겨울철 꼭 따뜻한 장갑 준비해서 보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해서 건강 플러스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세 분이죠. 차인희 대표, 박지훈 변호사, 한진우 원장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